서울의 밤, 여행이 시작되는 청계천. 진짜 서울은 해가 진 후에 시작됩니다. 청계천 야경부터 광장시장 야시까지 외국인들이 직접 만든 서울 나이트 트래블을 공개합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던 서울의 진짜 매력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당신이 서울 시민이든 아니든 한 번쯤 꼭 경험해야 할 코스랍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이 여왕 채널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전해드립니다. 기대가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리아입니다. 스페인에서 온 배낭여행객이에요. 서울에 온 지 사흘째, 이 도시에 대한 첫인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서울의 여름은 정말 덥더군요.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날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도시가 밤에도 완전히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살던 바르셀로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무엇보다 밤 10시가 넘어서도 여성 혼자 걷기에 안전하다는 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해가 진 후에 혼자 나가는 게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 반짝이는 조명 아래서 야시장을 찾아다니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해가 진 후부터가 진짜 여행의 시작이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밤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카페들, 그리고 밤이 되면 더욱 활기차지는 거리들까지.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여행의 패턴을 발견하고 있어요. 둘째 날 오후 2시,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자 저는 서울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게 됐습니다. 바로 무더운 시간대에는 실내로 피하는 것이었어요. 명동과 홍대의 대형 쇼핑몰들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쇼핑몰, 그리고 곳곳에 있는 지하상가까지. 처음에는 단순히 더위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이곳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쇼핑 문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K 패션 브랜드들이 정말 다양하더군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들이 싼 가격으로도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스페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스타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명동 영플라자는 K-팝 굿즈의 성지라고 불릴 만했어요. 뉴진스, 아이브, 아이들 등 인기 아이돌 굿즈가 한 건물에 모두 모여 있더군요. 마포구에 있는 아이돌 스토어에서는 중소형 기획사 소속 아이돌들의 굿즈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팝업 스토어 문화였어요. 롯데백화점에서는 워너원과 트와이스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있었는데 단순히 상품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포토존과 체험존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롯데월드 같은 테마파크 내 굿즈샵에서도 아이돌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는 K-뷰티 제품들을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실내에서 보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하나의 여행 콘텐츠가 되더라고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놀이가 된 거죠. 오후 5시가 되자 조금씩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서울의 밤을 탐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녁 7시 해가 조금씩 서쪽으로 기울어질 때쯤 저는 호텔에서 나섰습니다. 오후 내내 실내에서 보낸 시간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서울 여행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리로 나서자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급하게 걸어다니던 직장인들 대신 천천히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특히 청계천 방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청계천 입구에 도착하니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더위를 피해 나온 외국인 관광객들, 손을 잡고 걷는 커플들,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까지.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같은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낮에 지나쳤을 때는 그냥 도심 속 작은 개천 정도로만 보였는데 조명이 하나둘씩 켜지면서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벽면에 설치된 LED 조명들이 물에 반사되면서 만들어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곳 사람들은 저녁 시간을 정말 여유롭게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저녁 산책 문화가 있지만 서울의 청계천은 그보다 더 여유롭고 안전하게 조성되어 있더군요. 보행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곳곳에 쉴 수 있는 벤치들도 마련되어 있었고 시원한 개울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계단들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계단에 앉아 여유롭게 쉬고 있었어요. 8시가 되자 조명이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청계천을 따라 걸어볼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특별한 계획이나 목적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물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의 코스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로 만난 건 청계광장에서 시작되는 작은 다리들이었어요. 모전교, 장통교, 광통교까지 각각의 다리마다 조금씩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광통교에서 바라본 야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발길 닿는 대로 계속 걸어가니 숨겨진 포인트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리 밑 작은 공간에 마련된 벤치들, 벽면에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들, 그리고 물가 근처에 조성된 작은 정원까지. 이런 공간들은 낮에는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 조명 덕분에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주변에 있는 다양한 휴식 공간들이었습니다. 청계천 양쪽으로는 작은 펍들과 노천 카페들이 줄지어 있더라고요. 걷다가 조금 지치면 언제든지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들이 있었어요. 특히 을지로 쪽으로 올라가면 루프탑 카페들도 많아서 청계천을 내려다보며 차를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어느새 저는 동대문 쪽까지 와 있었어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까지 온 거죠. 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걷는 것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여행 코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청계천 산책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할 시간입니다. 현지인들이 추천해준 광장시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낮에도 한번 지나쳐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밤이 되니까 훨씬 더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이곳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나이트 코스라는 점이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지만 관광지 특유의 어색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시도한 건 녹두전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철판에서 지글지글 부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군침이 돌았습니다. 바삭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살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어요. 여기에 한국 전통 술인 막걸리 한 잔을 곁들이니 정말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건 순대와 떡볶이 가게였어요. 스페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음식들이었는데 직접 먹어보니 왜 한국 사람들이 이 음식들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특히 떡볶이의 그 매콤달콤한 맛은 정말 중독적이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음식을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테이블에 여러 가지 음식을 펼쳐놓고 함께 나눠 먹는 문화요. 저도 옆 테이블 현지인 가족의 권유로 김치까지 함께 먹어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9시가 넘어서자 광장시장은 더욱 북적거렸어요. 이곳에서 저는 서울의 진짜 밤 문화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광장시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빈대떡을 부치는 아주머니의 모습,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음식들, 그리고 막걸리 잔이 놓인 테이블까지.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짜 같은 그 분위기가 사진으로도 잘 전달되더라고요.
아쉬운 건 맛있는 냄새까지는 담을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빈대떡이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 떡볶이의 매콤한 향, 그리고 은은한 막걸리 특유의 냄새까지. 이 모든 건 직접 와봐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신기했던 건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QR코드로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전통적인 야시장 같은 곳에서도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면서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 같았어요. 사진을 올리자마자 스페인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신기해하면서 자신들도 서울에 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음식 사진들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는데 서울은 밤 10시가 되어 간다고 했더니 이 시간에 시장이 열려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10시가 넘어서도 광장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서울이 단순히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살아있는 도시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들의 일상이 있더라고요. 사흘째가 되자 저는 다른 외국인 여행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습니다. 호스텔에서 만난 독일에서 온 한스, 일본에서 온 유키, 그리고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까지. 우리는 서로의 서울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모두들 저녁에 여러 번 청계천을 가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낮에는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7시쯤부터 청계천을 따라 걸어서 광장시장으로 향하는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낙산공원까지 올라가서 서울의 야경을 보는 것까지. 우리는 이 코스에 이름도 붙였습니다. 서울 나이트 트래블이라고요. 어디서 추천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코스였어요.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서울에서는 같은 리듬으로 밤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흥미로운 건 매번 같은 코스를 돌아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청계천에서는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났고 가끔 길거리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는데 놀랄 만큼 수준이 높아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광장시장에서는 갈 때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내는 재미가 있었어요. 낙산공원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도 날씨나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스는 이 코스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고 유키는 틱톡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했어요. 에밀리는 인스타그램에 매일 스토리를 올려서 캐나다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서울의 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 코스를 통해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게 아니라 이 도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서울의 밤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을 마치면서 저는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서울의 밤은 단순히 낮이 어두워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낮의 서울과 밤의 서울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도시입니다. 낮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비즈니스 도시, 효율성과 생산성이 중시되는 공간이었다면 밤에는 여유와 경험을 추구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변신하더라고요. 낮에는 소비자로서 서울을 경험했습니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관광지를 구경하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밤에는 경험자로서 서울을 만났습니다. 청계천을 걸으며 이 도시의 호흡을 느끼고 광장시장에서 현지인들과 어울리며 진짜 한국 문화를 체험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서울 사람들의 밤 문화였어요. 그들은 밤 시간을 단순히 휴식이나 오락을 위한 시간으로만 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서울은 이제 야경이 예쁜 도시가 아니라 밤에도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도시로 기억될 것 같아요.
이 도시의 진짜 매력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나 높은 빌딩들이 아니라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거리로 나와서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서울의 밤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참여자로서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